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찰직 2026년도 형법 기출문제 6번을 해설하겠습니다. 6번 보시면요. 책임 조각 사유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을 갖다가 말씀드리자면은 3번이 답인데 3번부터 설명을 그러면 먼저 해볼게요. 자, 3번에 가보자고. 자, 3번 이거 시험 잘 나오죠? 근데 애들 자꾸 틀려 이거. 자, 일단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보자고. 병역법 제88조 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책임 조각 사유인 기대 불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어디가 어떻게 틀린 거야 이거? 자, 병역법 제88조 1항 같은 경우, 그죠? 저 군대 안 가려고 뺑이 쓰는 놈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거 처벌하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는 거, 이거는 책임 조각 사유가 아니라 구속요건 해당성 조각입니다. 자, 그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거기다가 좀 적어 놓으세요. 뭐라고? 자, 구속요건 해당성 조각.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법성도 아니고 책임도 아니고 여기에서는 구속요건 해당성 조각이라는 거야. 요거 시험 냈다며 애들 다 틀려요. 이상하게. 예, 꼭 좀 알아두십시오. 만약에 시험장 가셨는데 병역법 88조가 나오잖아. 그러면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야 되는 단어는 뭐다? 구속요건 해당성 조각이라는 거야. 이거를 머릿속에서 잊혀지는 순간 한 문제 틀리는 겁니다. 꼭 좀 머릿속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23년도와 24년도에 경찰 간부후보생과 경찰대 편입시험에서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해양경찰 간부후보생 시험에도 나왔었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거 경찰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아닌 것도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 자,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라는 것은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그렇죠. 심리적 폭력을 말하는 거죠. 그죠? 여기다가 좀 적어 놓으세요. 자, 강요된 행위 하면 떠오르는 게 뭐라고요? 자, 심리적 폭력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주먹으로 때려갖고 야, 이거 해, 이게 아니라 말로써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야, 회사 기밀 빼오지 않으면 니네 딸내미를 내가 죽여버리겠어. 아니면 회사 기밀을 빼오지 않으면은 니네 집에 불 질러서 너네 가족들 다 불태워 죽여버릴 거야. 이런 있잖아요. 자기의, 그죠? 친족이라든지 가족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만 해코지를 가한다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12조를 갖다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자, 여기 화면 좀 바꿔볼게. 자, 조금만 기다려. 지금 화면 띄우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이게 막 당황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대로 공부를 안 해가서 그래.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한 사람은 절대 시험 문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형법, 그죠? 제12조 강요된 행위야.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는, 자, 어떻게 구성하고 있냐면은 구성요건이란다. 그 조문 내용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그리고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요거 좀 진하게 해볼까, 요거? 자, 요거 진하게 해볼게. 그래서 12조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라는 거 있죠. 요 단어는 바로 그 협박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갖고 무슨, 뭐예요. 물리적으로 두들겨 팬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야. 말로써, 그죠? 협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협박이 들어가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자기 또는 친족이어야지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직장 상사라든지
애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 자기 자신, 그죠? 너 이거 회사 기밀 안 빼오면은 너 저녁밥에 독극물을 넣어 놓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너 회사 기밀 안 빼오면 너 눈가리 하나 파버린다? 아니면은, 뭐 손가락 하나 잘라버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친족. 여기서 친족이라는 건 민법상 친족의 범위를 말하는 거겠죠? 특히 자기 가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는 내연의 처라든지 뭐 이런 것도, 물론 해당 사항은 원칙적으로는 없는데, 자, 뭐 예외적으로 뭐 허용되는 경우도 뭐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 법적으로서는 친족이라는 것은 민법상 얘기하는 친족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뭐 엄마, 아빠, 뭐 동생, 형, 누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친족의 생명, 신체. 중요한 것은 생명하고 신체만 된다는 거야. 재산은 해당 사항이 없어. 만약에 너 회사 기밀을 빼오지 않으면은 너 자동차 내가 다 박살내버릴 거야. 이런 거 갖고는 안 돼요. 그죠? 뭐하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서 어떤 위해를 가하는 협박을 해야 되겠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협박이라는 것은 자, 심리적 폭력을 말하는 거야. 예? 그걸 좀 기억해 놓으세요. 심리적 폭력. 그래서 꼬랑지에 보시면은 그러한 강요된 행위는 자, 어떻게 한다고? 자, 벌하지 아니한다야. 그래서 기대 가능성이 없다 해갖고 벌하지 아니한다. 책임 조각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적어놔. 자, 이거는 뭐라고? 자, 위법성 조각도 아니고 책임 조각이라는 거야. 되셨나? 네, 되셨죠? 강요된 행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자고. 2번에 보시면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된 시험 문제를 알게 된 수험생이 암기한 답을 시험 답안지에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맞는 얘기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대학교 조교야. 대학교 조교인데 교수님 연구실에서 연구실에서 교수님 허접한 무슨 허드레이를 돌봐주는 어떤 조교란 말이에요. 근데 교수님이 갑자기 야 누구야 너 이거 쓰레기통에 이거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했더니 예 교수님 하면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뭘 버리려고 딱 보니까 기말고사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 거기 문제지를 출제하다가 말은 실패한 문제지를 갖다가 출제하다 실패한 용지가 반절이 거기 나와 있었어. 예?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가 20문제인데 뭐 한 15문제가 거기 나와 있어. 근데 이거 일반인 같으면은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그 문제를 갖다가 주워다가 답을 체크해서 기억했다가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야.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된 시험 문제를 알게 된 그 수험생은 그죠? 그걸 기재해서 아니 된다는 이런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겠죠. 그죠? 누구든지 시험 잘 보고 싶은 거는 마찬가지 아니야. 그죠? 그래서 미리 답을 알고 있으니까 뭐 그걸 체크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우리가 봤고요. 4번에 보자고. 4번.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공문치사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이번 명령에 따른 행위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맞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무슨 예전에 지금은 그 기관이 없지만은 옛날에 독재 시절에 안기부라고 있었어요. 국가안전기획부라고. 그래서 대공사범이라든지 아니면 뭐 간첩 혐의라든지 뭐 이런 국가보안법 위반 이런 사람들 조사한다는 명분하에 그 사람들이 제대로 얘기를 안 하니까 막 고문을 가했단 말이에요. 물고문도 가하고 막 고문을 가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 상관이 그런 거겠죠. 야, 너 오늘 저녁까지 홍길동 그 새끼 오늘 간첩죄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간첩죄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갖고 와.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피의자가 그죠? 거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그죠?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아요. 저는 모르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몰라요. 저 간첩 아니에요. 막 얘기하는데 상관이 그게 어떻게 해서라도 간첩죄 만들어 오라 그랬다고 하니까 그 피의자를 갖다가 두들겨 패거나 물고문을 해갖고 간첩을 인정하라고 해갖고 너 간첩이지 막 잠도 안 재우고 막 세워갖고 뭐예요. 결국은 저기가 죽고 막 그러잖아요. 피의자가 고문을 받아 죽고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그러한 경우에 아무리 상관의 명령이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이런 불문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죽는 거죠. 그리고 그 명령이 뭐야? 명백한 위법 명령이죠. 오늘 저녁까지, 오늘 밤까지
그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만들어서 와라. 있지도 않은 증거 막 만들고 자백을 강요하고 이래서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사람이 죽게 되는 고문치사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 그것을 갖다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불문율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쵸? 그 적법행위를 기대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기가 뭐 조사하기 싫으면은 경찰 사직도 하고 쓰고 나와버리면 그만이죠. 그죠? 저 경찰 안 할랍니다. 그렇게까지 해갖고 피의자 억지로 죄를 인정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경찰 그만두던가 아니면은 어디 도망가 버리면 되는 거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불문율이 있다는 이유로 그 피의자를 두들겨 패거나 물고문을 해갖고 죽여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죠? 비록 불문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명백한 위법 명령에 따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 판례는 뭐라 그랬냐면 그런 경우에 기대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즉 기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런 경우에는 고문치사로 형벌을 받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요렇게 정리를 드렸고요. 책임조각 사유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 좀 드려볼게요. 자, 책임조각 사유. 자, 뭐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도 높아심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범죄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 이거 물어보면은 대답 제대로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상하게 형법 공부 10년, 20년 했다고 하더라도 자, 뭐라 그러죠? 현재 공부하고 있는 현위치가 어디야? 이러면은 머릿속에서 뭐 제대로 떠오르는 사람이 없나 봐요. 자,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또 뭐가 있어야지 돼요? 위법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된다? 또 책임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모두 갖추었을 때 뭐라 그러는 거야? 범죄가 성립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책임 파트, 이 책임 파트에서 공부하는 것은 이 책임성의 흠결로 인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지금 6번에서 공부한 거예요. 되셨나요? 그죠? 6번에 그래서 6번의 내용은 여기 책임 조각 사유 여기 6번의 내용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위치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되셨죠? 그래서 범죄 성립은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을 갖춰야지 되는데 지금 6번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 책임성과 관련된 내용이야. 됐죠? 그래서 책임의 흠결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다루는 문제다. 요렇게 좀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책임성 하면 물론 여러 가지 뭐 시험 문제 나올 거 많이 있지만은 기대 가능성, 기대 불가능성이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 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책임 파트에서 다루는 것 중에서 시험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기대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기대 가능성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적법행위를 기대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적법행위를 기대한다는 걸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만약 기대 불가능성이다 그러면은 적법행위를 기대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적법행위를 기대한다는 말이 기대 가능성이라는 거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예. 자,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형법 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자, 기대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